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 김현성입니다. 정말 판다같이 생기셨죠, 좀? 네. 보이는 라디오에. 다음부터는 좀 약간 이렇게 매직으로 그림도 그려드리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하나 뭐 머리띠 같은 거 해도.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인수! 화이팅! 김석현! 화이팅! 조국! 화이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입장문 낭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말실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무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조국 파이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말씀하세요. 심리학 전공하셨죠? 네. 그러니까 되게 유식한 말 하시는구나. 근데 말실수는 무의식의 산물이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프로 잘 모르고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행사장에 있었던 거는 좋게 말하면 박자가 안 맞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전략인 거죠.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죠. 무의식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삭발 투혼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삭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삭발, 단식, 그다음에 혈서도 나올 수 있어요. 강한 걸로. 강한 거 이제. 강한 거. 네. 좀 약한 걸로는 장외투쟁. 네.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보수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건데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이든 21세기의 OECD 국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을 봐요. 이건 비단 지금 야당인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지난번 현 여당이 야당일 때도 사실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가 단식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그걸로 풀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나 밥 안 먹을래 머리 깎을래 이거는 사실은 좀 무식한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건 기본 입장이고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만 보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두 개만 하나씩 짚을게요. 긍정적인 거는 나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청와대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김광진 정무비서가 나왔거든요. 다 청와대 앞에서 제1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 제스처는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속으로는 만약에 저거 잘 돼서 만약에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1야당 대표의 결기를 보여줬다는 거 하나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두 개 할게요. 부정적인 건. 하나는 타이밍 늦었어요. 타이밍이. 네. 이현주 의원을 먼저 깎았잖아요. 네.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처음에 무산됐을 때 주말에 그때 깎았어야 돼요. 그때 청문회 무산돼서 나경원도 이거 봐. 그리고 로테온도에서 머리 쫙 깎고 진짜 하얀 소복 입고 로테온도에 앉아서 나 오늘부터 투쟁 이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건데 그 타이밍 하나 놓친 거고 황교안 대표가 하려면 이현주 의원 머리 깎기 전에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 간 날 그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너무 타이밍 늦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오늘부터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이제. 그거. 그러니까 롱텀으로 뭔가 머리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오늘부터 뭘 하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느냐. 요 두 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네, 사실 그냥 별로 삭발할 의지가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소환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화제가 된 거죠, 이제.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여부가. 근데 할까 말까? 지금은요. 오히려 하는 게 더 웃겨져요.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만약에 원내대표 하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하면은 머리만 깎고. 이현주 의원 따라가는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 한경원 대표 먼저 했으니까 이제 완전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하게 두 분이 되면.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네. 투쟁이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죠. 하려면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대표 하면요, 나중에 머리 기르는데 신경만 쓰이고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밀려서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때 청문회 처음에 무산됐을 때 그때 그냥 확 깎았으면 이인영 대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떡하지? 네, 그렇군요. 이러고. 사실 저는 늦은 어제 거죠. 삭발이 또 어떤 면에서 타이밍이 늦었다고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보냐면 어제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깨 수술을 받겠다라고 입원했던 날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선택했을까요? 입원 관련된 또 이슈가 덮였잖아요. 그런 거는 좀 타이밍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공보 라인에서 좀 날짜를 미시적으로 보면 좀 잘못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근데 오늘 하나 어제 하나 비슷해요? 그저께 하나 오늘 안 내일 하나 되죠. 오늘은 수술하는 날인데. 그런가? 뭐 어쨌든 늦었다. 어찌됐든 네. 이제 삭발이나 이 단식 이런 투쟁이라는 게 과거에 정말로 힘없는 약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서 마지막에 이게 잡았던 진짜 지푸라기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이제 이게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이냐, 이제 공감대가 이제 그만큼 올라와 있냐,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그만큼 올라와 있냐라고 보면 대부분의 댓글이나 여론들이 쇼다라는 것도 있고 결국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데 결국은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고 정말로 조금 뭐 좋게 얘기해서 제가 이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좋게 얘기해서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제1야당이 나중에 집권을 위해서는 선명성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충분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 충분히 악다곤이 쓰면서 선명성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이제 대안성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츰차츰 끌어오르는 그래서 그 절정에서 이게 삭발이 되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 카드로 이용하려고 했으면 지금 서명운동 하는 거에 뭐 100만이 서명하면 내가 머리를 깎겠다라는 식의 뭔가 조금 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저 국민들의 정서와 여망을 담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막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보수층도 그렇고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독재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군사 정부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수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갑자기 갑툭튀죠. 갑자기 그냥 삭발한다 그러니까 좀 다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삭발의 형태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 지금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또 단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요? 이런 것들의 시작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소속 이현주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플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한 거는 왜 그런가요? 한국당 불러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에 네. 좀 반대하는 얘기도 있었고 우파에서 누구도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선수를 치고 나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물론 이현주 의원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강하게 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수 우파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희소성 있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보수 우파가 사실 좀 웰빙 우파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군요. 말은 다 하는데. 근데 요새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죠, 예전만큼. 근데 어쨌든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게 단식이든 머리를 깎는 건 또 좀 강렬한 투쟁이긴 하지만 그걸 먼저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데서 조금 의의는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진행자께서 얘기하셨지만 뼈 아픈 게 이걸 당에서 먼저 당 지도부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 거기에서 밀려서 어떡하지? 우리도 뭐 해야 되나?
그리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타이밍 놓치고 하다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이게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죠. 그러다 그리고 또 원래 바른미래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삭발을 하신 또 여자 의원님이 박인수 의원인데 이분도 역시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그러다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복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학재 의원 지금 단식하고 계신 이학재 의원도 바른미래당에서 돌아온 복당파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복당파들이 일단 먼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즉 탈당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뭔가 조금 입지가 불안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당에 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다. 이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세요? 말은 아무튼 김태현 변호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파에서. 아까 말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네. 기가 막히죠. 말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을 보면서 이제 언주역을 다니시는 분들이. 언주역이요? 네. 저 언주역 있어요. 강남에. 네, 있습니다. 언주역 다니시는 분들이 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개명하라고 청원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네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누군가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언주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왜 부끄럽지라고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소속인 이현주 의원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존재감과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 삭발 전국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좀 보여요. 아, 뭐가 보입니까? 준표. 아, 준표님의 손이 보입니까? 준표님의 손이 보여요. 그러니까 왜요? 홍준표 이 전 당대표가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혼수 놓는 대로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청문회도 이제 무산시키려고 그랬는데 무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홍준표가 이제 예를 들면 지시한 발언은 근데 네.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먼저 홍준표 눈밖에 났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눈에 다시 들어가려면 삭발을 네.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현주 삭발했을 때 기계를 이제 박수 쳐줬고 어제 황교안 대표 삭발하자마자 지지한다. 큰 용기에 그냥 또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상황으로서의,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으로서의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사실. 아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당대표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그런데 왜 홍준표 전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릅니까? 왜냐면 보수우파, 아까 얘기했던 보수우파들의 굉장히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지주가 돼요? 지분을 갖고 있는 정신적 거죠. 지주가 돼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지분이 저는 있어요?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상당히 조금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긋고 있어요. 홍준표. 뭔가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현성 평론가 얘기는 조금 객관적이지 않나요? 왜냐면 나는 의미가 있어요. 홍준표 잘 전 보세요. 대표하고 친났습니까? 페북을 잘 보세요 한번. 홍준표 전 대표의 상황 정치가 사심이 많이 묻어나는 엄청 것 큽니다.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잠깐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가 좀 폭주하고 있습니다. 4867 쓰시는 분께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혈서 얘기 들으시군요. 그거 그냥 한 거예요. 혈서는 임팩트 있겠습니다. RH-B형 혈서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김태현 변호사의 말은 좀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그냥 붙이고 가요. 혈서 이거. 이런 거 좋지 안 돼요. 않습니다. 쓰세요. 네, 극단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6149님. 볼거리가 생겨서 재밌긴 한데요. 머리를 깎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머리를 써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국민이 월급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제 개인적 의견인데 머리를 그렇게 공간에서 깎으면 광장 같은 데서 깎으면 머리카락을 잘 쓸고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제는 그리고 6239 쓰시는 분께서 김현선 교수님 유튜브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분석도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하면 6086 쓰시는 분은 김현석 평론가님 좀 제대로 판단하세요. 국민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막 야단치는 분이 계시고요. 좀 팬이 안티팬도 있고 또 지지팬도 있고 갈리네요. 자, 9948 쓰시는 분. 대화야 타협이란요.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한 사람들이 무슨 대화와 타협을 논합니까? 이런 얘기 쓰였습니다. 예. 머리카락은요. 네. 어제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의원인가 삭발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그 같이 계시는 분이 이렇게 수레박 이렇게 담더라고요. 부자관이나 비서관들이 하시는군요. 그 국회 앞에서 이현주 의원 때인가 이현주 의원 때인 것 같다. 근데 그러면 밑에 먼저 딱 종이 같은 걸 깔아놓고서 해야 그 되는 정도 거 아니에요? 준비하겠죠. 그건 뭐 길거리에 뭐 버리는 어제 보니까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던가요? 하더라고요. 네. 저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삭발하는 거 이거 사실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진수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얘기 한번 나오니까 나는
단식은 하겠다. 네. 죽어도 삭발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은 했어요. 근데 삭발이라고 하는 거를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의지가 공고하고 아주 처절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 텐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한 게 그렇게까지 모든 결기를 보여줄 만한 그렇게 심한 상황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심한 상황은 맞고. 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좀 보자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계기는 필요해요. 계기가 필요하다. 네. 네. 뭔가 지금 당내도 사실은 친박 비박에 아직 약간 좀 저번에 예결위원장이나 뭐 상임위원장 가지고 약간 내분 같은 다툼도 있었고 내년 공천을 앞두고 또 친박과 비박 간의 일대 대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당내입니다. 네. 조금 당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자면 보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조국 장관 임명 강액은 그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더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과 정치력이 필요하겠지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무튼 있죠. 뭐 저는 네. 뭐 그 결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결국은 법을 예를 들면 청문회법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국회가 예를 들면 의결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바꾼다든가 어떻게 보면 뭔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게 맞지 지금처럼 그냥 갑툭튀처럼 그냥 갑자기 삭발하겠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것이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국 정국에서 조금 더 어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문연대의 대통합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계기는 되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투쟁이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투쟁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30초씩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김태현 변호사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조국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이 판을 이끌어가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호재를. 이 아깝죠, 호재를. 네, 사실은. 호재를. 왜냐하면 네.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시적으로 그 청문회 당일만 봐도 네. 전략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략은 보수 진영과 언론하고 검찰이 끌고 가는 거지 자유한국당 뒤에 지금 빠져서 쫓아가는 모양새거든요. 어차피 이 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주도하기는 이미 늦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이제 해야 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손학규 대표랑도 그러고 유승민 대표랑도 뭔가 조국 임명을 강행에 반대하는 약간의 반문연대를 결성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거잖아요. 네. 이걸 발판 삼아서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이나 뭐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네. 그거에 대한 큰 판을 짜는 이제 전략들 생각을 좀 해봐야죠. 네, 그렇죠. 김현성 변호사님. 예, 아니, 김현성 교수님. 저는 뭐 그 국회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이게 뭐 해임 건의안을 내든 국정조사를 하든 국정감사에서 이걸 문제를 삼든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은 네. 검찰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법무부는 법무부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조언은 없는 걸로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